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보기에 불편해서 뭐라고 한 소리 하자 아내는 되려 저를 새초롬하게 바라보며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당신 물건 판다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갖 애교를 다 부리더니 결국 젊은 남자를 단골로 만드는 거야?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너무 화가 나서 불같이 화를 내니 아내는 자신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억울해하더군요. 아버지도 옆에서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내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도 같이 일해봤지만은 운수가 꼬리친다는 느낌은 못 느꼈다. 경태 네가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리고 장사하려면은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단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도 장사하고 있으니 잘할 거 아니냐. 그러는 너는 손님들한테 인상 쓰면서 주문을 받냐? 생글생글 웃으면서 받지. 그때 당시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갔는데 며칠 뒤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단골 만들어 보려고 여자 손님들한테 상냥하게 말하고 친한 척 굴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은 저도 아내처럼 다 했던 일이었는데 그걸 뒤늦게 깨달았네요. 늦었지만 아내에게 그날 일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은수야, 그때 소리쳐서 미안해. 내가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데 남편한테 그런 오해나 받고 정말 미안해. 은수가 너무 예뻐서 다른 남자한테 질투가 났나 봐.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더라고. 이제는 진짜 그 일로 뭐라 안 할게. 정말이지? 진짜 약속할게. 그리고 아내를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 마음 한 곳에 찜찜함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믿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를 달랬어요. 부부라면은 서로 신뢰하고 믿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의심을 잠재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내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금은방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도둑 맞은 물건을 아버지의 금은방에 팔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죠. 알고 보니 아내가 그 덩치 좋은 남자한테 산 물건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누구한테 산 건지 잘 모르겠다고 둘러대더군요. 그래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는데 모른다는 아내의 말과 달리 CCTV에서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은 무척 다정해 보였죠.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떤 날에는 가게 문을 닫고 잠시 어딘가를 나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두 사람은 무척 친해 보였고 결국 아내의 누구한테 산 건지 모르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죠. 도대체 아내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절대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CCTV에서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 저 역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 도둑이랑 바람이 났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죠. 그런데 CCTV를 보던 아내가 다급히 말하더군요. 경찰관님, 저 생각났어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생각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는 저한테 좋은 물건 자주 팔러 오는 손님이에요. 영상 보니까 생각났네요. 저 때는 같이 나간 건 이상한 건 아니고 저희 가게 자주 이용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커피 한 잔 사준 것뿐이에요. 정말 그게 답니까? 네, 물론이죠. 제가 왜 이런 걸 거짓말하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요청드리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아내의 말을 듣고 좀 이상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날은 별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뿐만 아니라 제 의심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죠. 저 역시 직접적으로는 티는 안 냈지만요. 그 후 경찰이 다시 한번 금은방에 찾아왔습니다. 강원서 씨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금은방에 작물을 판 작물아비를 잡았는데 그놈이 강은수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강은수 씨가 작물인 걸 알면서도 물건을 사들였다고 하더군요. 일단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경찰은 금은방을 수색했고 물건들 중에 정말 작물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알고 보니 그 작물아비와 은수는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더군요. 조사 중 알려진 사실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순진한 시골 출신의 여자가 아니라 시골 술집 출신이더군요. 그놈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빚을 지고 도망쳐서 도시로 상경한 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당신 경찰들이 말하는 말이 사실이야? 그 남자랑 공범이고 정말 술집에서 일했어? 그러자 아내는 울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건지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나도 협박받은 거야. 여기로 오면서 과거는 청산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깡패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날 찾아온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돈으로 겨우겨우 메꾸고 살았는데 결혼 후에는 더 못 살게 굴었어. 하루라도 빨리 돈 안 갚으면은 당신한테 내 과거를 다 말해버린다고. 그래서 금은방은 어떻게 된 건데? 사실 금은방에서 일한 건 그냥 아버님이 용돈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 거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그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금은방까지 찾아와서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는 법을 제안했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을 사주는 대신 내가 진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던 거야. 그런데 난 정말 작물인지 몰랐어. 진짜야 여보. 믿어줘. 울면서 말하는 아내를 보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내는 경찰 조사에 불려갔고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재판에 넘겨졌죠. 이후 몇 번의 공방 끝에 아내가 공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놈이 아내를 협박했다는 증거가 확실해서 협박 혐의가 추가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놈의 형량이 올라갔죠. 전 아내가 많은 일을 겪은 동안 아내의 변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우리 이혼하자.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 술집에서 일한 것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거야. 나 어렸을 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아빠는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엄마는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은 없지. 거기에다가 어린 동생까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술집에서 일하는 거야. 정말 거기에 나가서 옆에서 술만 따라줬어. 그리고 술집 안 나갈 때는 식당 설거지 일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엄마는 내 노력에도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집을 나갔지. 동생도 성인이 되니까 내가 필요 없다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악착같이 살았는지 후회가 됐어.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지금 회사에 취직하고 당신을 만난 거고. 당신 만나서 처음으로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어. 정말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아내의 과거를 들으니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안 좋았거든요. 아내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과거에 있는 여자지만
당신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곳에 나간 적 절대 없어. 제발 여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애처로운 모습과 지금껏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던 과거까지 듣고 나니 가슴이 아프더군요. 한동안 고심하며 생각한 저는 아내의 과거를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아내의 현 모습을 사랑했던 거였으니까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이혼을 하라고 하셨지만 제 설득과 아내의 지금까지의 행동, 그리고 저와 아버지에 대한 진심을 받아들이셨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후회와 반성을 하고 난 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 거겠죠.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눈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곤 하죠. 나중에 아버지도 은수의 기구한 사연을 알고 안타까워 하셨네요. 아내는 예전처럼 금은방에 일을 도와주러 가기도 해요. 그 폭풍 같은 일이 지나가고 우리 가족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서 더없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네요. 누구에게나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후회와 반성을 하고 난 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 거겠죠.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눈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곤 하죠. 어쩌면 그것이 새로 무언가를 잘해보려는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나 저나 혹은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냈든 현재 우리는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